대만 문제가 시한폭탄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가 빈틈이네, 미국이 지금 저기 허점이 있네 하고 지금 치고 들어간다. 이 TSMC 자체가 타겟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리콘 방패라는 것이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기름질이 될 수도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부셔버리겠다. 여러분의 시간을 순삭시키는 대신 이 지식을 남겨드리는 정의로운 시간 도둑이 되고자 합니다. 신창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과학 이야기, 첨단 기술의 비밀, 정보통신 산업의 최신 트렌드까지 그 강의실 너머에 있는 새로운 모든 지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강의실을 벗어난 지식 토크쇼 신스틸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도둑의 공범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좋은 지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 뉴스 중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하나의 중국 원칙, 원차이나죠. 이런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과 사실상 독립국가로 기능하고 있는 대만 간의 긴장 관계입니다. 근데 이 점이 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에 다른 국가까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네, 지금 대만 문제가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시한폭탄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대만 문제는 지역적인 갈등을 넘어서 세계 안보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원만했던 과거에는 대만 문제가 어느 정도의 긴장은 유지를 하되 관리가 가능한 위험으로 여겨져 왔어요. 이거는 중국의 문제고 또 그 지역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만이 바로 이 두 강대국이 정면으로 맞서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 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중국과 인접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그런 지정학적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만과 중국 사이에, 특히 대만이라고 하는 이곳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전략적 명확성, 우린 이렇게 꼭 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할 것인가. 워싱턴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작은 간극이 중국으로 하여금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또 중국하고 만날 때는 대만을 국가라고 안 했다가 또 국가라고 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전략적 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가 빈틈이네, 미국이 지금 저기 허점이 있네 하고 지금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전략적 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중국 군사훈련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반복하고 있고요. 해적 케이블 또 위협하는 그런 방식까지 동원해서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사실상 현상 변경의 예행 연습이자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전쟁 방식인 이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노리는 그런 외교전이기도 하고요. 또 첨단 산업을 겨냥한 기술 보복, 사이버 공격과 SNS를 통한 여론전 등 이런 심리전과 전술적 도발이 결합된 이른바 복합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그래서 대만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즉 예전에는 군사력 경쟁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압박했다면 이제는 군사력 경쟁만 보여주던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은 교수님 잘 아시는 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지국이 되고 덧붙여서 세계 반도체 칩 생산 공급망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압박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만에 위치하는 TSMC라는 거대 기업은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세계 최첨단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TSMC의 생산이 중단된다면은 글로벌 IT 산업은 물론 자동차, 국방, 통신 같이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중국 역시 이 최첨단 반도체 수급에는 대만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TSMC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핵심을 흔들고 또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만 회협의 위기는 단순히 한 섬을 둘러싼 지역적인 충돌이 아니라 21세기의 국제 안보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를 가름하는 그런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만이라는 손톱 끄기만한 섬나라가 앞으로 국제 무대 방향성 트렌드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대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그 TSMC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 방패 이론, 교수님 생각에 이 실리콘 방패 이론이 실제로 양안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가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만의 반도체가 세계 산업에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글로벌 경제가 마비되겠죠. 그리고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침공을 못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TSMC를 보고 대만은 스스로를 지킬 군사력은 부족하겠지만 그 대신 세계 경제가 반도체 때문에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반도체로 만든 어벤져스의 이 방패라고 보면 될 텐데요. 저는 대만의 이런 실리콘 방패가 단기적으로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이것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패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이 대만의 실리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대만 국가를 잘 지켜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쓸모 없어지는 방패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현재 TSMC는 확실히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TSMC의 칩 없이는 AI, 스마트폰, 전투기, 자율주행차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억제계획 PDI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 하에서 대만 해협 인근에 전진 배치를 또 하고 있고요. 중국조차도 이 때문에 직접적인 무력 침공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적처럼 보여지는 이 방패, 실리콘 방패, 그리고 이 실리콘 방패를 같이 들어주고 있는 이 미국의 그 군사적 지원에도 생각보다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고 대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 TSMC 자체가 타겟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scorched earth라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초토화 전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설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물러나야 될 때는 이 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미국이 이거를 사전에 파괴를 해버리면
그럼 중국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실리콘 방패라는 것이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그 TSMC 팹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부숴버리겠다 이런 전략 말씀이시죠? 뭐 물론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이나 뭐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중국이 정말로 쉽게 아니면 안전하게 이 TSMC 부분을 그 소유를 하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대를 만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물론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은 그 칩스 액트,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제정했고요. 또 아리조나에 TSMC 공장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제조 국가들, 한국, 일본하고도 협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망이 다변화되면은 대만으로 놓고 보면은 이 실리콘 방패가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점을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자체를 통제하거나 무력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기보다는 아마도 비군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전이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TSMC라고 하는 첨단 반도체 산업 기지는 대만을 지켜주는 실리콘 방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 방패가 아니라 인질이구나, 실리콘 인질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대만 입장에서는 마냥 TSMC 하나만을 믿고 안일하게 앉아있기에는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만은 작은 섬이고요. 이런 정말 다윗과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런 데에서 그 방패 하나만 들고 이 골리앗을 상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뭐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실리콘 방패가 완전히 무력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2020년대 중반까지 아마도 TSMC는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비군사적인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TSMC의 영향력이 단순히 산업을 넘어서 국가 기능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칩셋 아니면 칩4 같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이런 전략 기술을 가진 국가들끼리 연대를 시키고 또 연대를 함으로써 서로의 안보를 지키게 하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칩스 액트나 이 칩4와 같은 반도체 동맹 국가 간의 연합체 이런 것들이 미국 주도 기술 동맹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쯤 빠그러져서 망가질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칩4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미국하고 또 긴밀한 또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적인 이 연관도 워낙 높기 때문에요. 현재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첨단 반도체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개국에 거의 뭐 전 세계의 압도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중국 견제를 그리고 공급망 안정, 서플라이 체인 확보라는 이 전략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금도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칩4를 유지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입니다. 지금 이런 기존의 보조금보다도 관세나 통제 위주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미국의 정책 기조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의 미국의 투자 유인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이 산업 전략, 수출 전략, 공급망 전략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을 믿어도 되는 건지, 또 미국은 믿어야 되지만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고 첨단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면은 지금 현재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대단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동맹을 해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든지 재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틀은 간다. 하지만 그 안에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유연하고 또 동맹의 신뢰 기반의 이 메커니즘을 구축하느냐에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 중국 혼자 스스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해 가고 있고, 그것을 미국은 견제하고 싶은데 혼자 견제하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조금 모자라니까 한국, 대만, 일본 이런 중국 인접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자립화, 그다음 동시에 중국이라는 이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의 뺨을 한 여러 대 쫙쫙쫙 때릴 수 있는 요런 거를 이제 주변 인접국들하고 같이 편을 먹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중국, 대만 간의 군사적인 충돌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거 맞추시면 돗자리 까시고 저기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굉장한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동맹들이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과연 준비가 돼 있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거대한 체스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